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또 가득 채워주셨나? 휴가가 길어지나 보죠.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대부분이시네요. 네, 멀리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못 키니까 여기서 이제 에어컨이라도 좀 세워야지. 여기 에어컨 시원하시다 않는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에어컨이 아니야 지금. 두 대를 18도에서 이빠이 돌려도 안 시원해? 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가정용 전기 아니죠? 여기는 일반 전기죠. 네, 어쨌든 가정 전기도 일반 전기 할 때 전기세가 문제야,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 정부 시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막 더 쓰지만 보통 분들은 쓰기 힘들잖아. 이 작가님은 누진세 내지 않아요? 누진세 나오죠. 근데 이제 단계별로 있으니까 최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전기세가 우리 집이 지난달이 8월이지? 7월이지? 7월에 32만원 나왔더라고. 아니 잠깐만, 집 크잖아요. 애기 또 열 많은 애기 있잖아요. 애기 있으니까 거의 애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네, 돈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빵빵 틀겠지. 그러니까 32만원 꽤 많이 나오고. 그것도 글로 가나 마지막에. 아니 집이 크고 애가 있는 걸로 끝냈어야지. 왜 돈 많은 게 죄야 이거? 죄가 아니라 누진세가 나오건 말건 걱정 없다 이거죠. 걱정하죠. 진짜? 그럼 씨발 돈이면 그냥 막 하늘에 떨어져? 당연하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여름에 힘들 텐데 강력 항의.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시끄럽게 해야 내년 여름에 고생을 안 하지. 내년 여름도 또 더울 거 아니요. 그 전기료 누진세 아까 5시, 6시 정도 돼서 속보가 떴다 그러더라고요. 당정이 협의해가지고 7월 거하고요 9월 거까지 7, 8, 해가지고 9월 거 나중에 소급해서 할인해주겠네. 깎아주겠다고. 그래? 제대로 손을 대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미봉책이지 그게 그렇죠. 언발에 오줌 넣는 거죠. 그럼 산업전기는 그렇게 많이 깎아주고 말이야. 가정용기가 20%도 채 안 되는데 자꾸 국민들 보고 아껴 쓰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아껴 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꾸 아껴 쓰래요. 그래 하여튼 여기서 피서겸 시원하게 해서 돌아가도록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오늘 많이 왔는데 방송이 또 제대로 될라 모르겠네. 왜? 또 욕이 나오니까 참 저희가 욕할 때쯤 되면 애기들 귀를 막아주세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지금 보이시는 분은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작가님 표정이 욕 일발장전했어요. 지금 짜증이 잔뜩 올라와가지고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짜증나는 있는 표정이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슈퍼 홍삼 K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놀랍네요 정말. 정성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오늘은 유란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전해철 의원이 지난주 왔는데, 생각보다는 다운로드가 많았어. 원래 인터뷰가 다운로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역시, 친노들이 열심히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최고위원, 그리고 그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선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나요? 관심 많죠. 오늘 관심 많죠. 그러니까. 네, 오늘, 유란 특집 마지막 잘 들어주시고, 원래 오늘, 한 편을 더 찍을 예정이었어요. 어떤 그래서 거요? 원고도 얼마 안 하고 빨리 끝냈거든. 뒤에 이제 손님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 이제 와서 방중 또 결과를 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개파 수상하게.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셨던데. 개파 수상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기로 했어. 9시 오기로 했는데
그 전국구랑 더블 잡았더라고. 아하. 방송에서도 네. 왜 겹치기 출연 그런 거 하면은 방송계 내에서 좀 제재받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미안하게 전화가 왔더라고. 뭐라고? 아주 쿨하게 글로 가세요. 어떻게 할까? 글로 가세요. 그래. 개파에서 버림받는 겁니까 혹시? 여기가 지역구에 더 가까운데. 아직 좀 보고 개파에서 버릴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영호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굉장히 좀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러리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 김영호 의원이 워낙에 많이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올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 출연해달라, 우리 팟캐스트에 나와달라. 우리까지 뭐 할 필요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저는 그 정치 알바에서 어제 손혜원 의원이 다 얘기했어. 그래 나와서 물어보면 또 비슷한 얘기 할 거고. 그런데 뭐 이재희 정치자랑 정치 알바 약간 뭐 또 다르지만 또 이재희 훨씬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했는데 그거 뭐 저기 지금 전국구 들으면 되잖아. 그거 들으세요 그거. 네. 전 궁금한 게 그럼 결국은 더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사드의 반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방문한 게 아닌데 그렇게 종편이나 여당 쪽에서 그렇게 몰이를 헷갈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원래 그런데 김영호 의원이 중국 통이었잖아요. 그래. 거기 중국 통 한 두 분 계셔. 그래서 중국 통이어갖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얘들이 존나 부풀려 침서봉대 해가지고 이만큼 크게 만드는 거야. TV조선은 보니까 야 걔네 다큐를 찍었더만 아주. 그렇게 해야 박근혜가 오케이 하니까 박근혜가 먼저 나서서 제일 떠들었잖아. 예. 그래서 국내 정치형 이거는 국내 정치형.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야. 어? 국익 무시하고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를 국내 정치로 푼 거 아니야. 국내 정치 이용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됐지. 중국 애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 왠지 존나게 똥줄이 탔다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타죠. 똥줄이 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가서 축사한 거 아니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일단 그것도 합시다. 자, 일단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치고. Congratulation.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뭘 뭐라고 해. 나이샷이지 뭐. 우리가 맞춘 거 빼고도 우리는 그 이정현이라는 인간의 개인사에 대해서 논했을 때 마름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이 사람의 의지, 인간 승리. 왜? 박수 쳐줘야지. 지금은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왜 골프 접대 같은 거 가면 저 얘기만 들었는데 아주 접대 받는 사람이 개 족같이 드라이브 샷을 날려도 막 저기 물에 빠뜨리고 그래도 사장님 나이스 샷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뭐. 아니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입안에 혀처럼 구는 이정현이 새누리당 수장에 올랐지 않습니까? 아니 저 당은 이제 저 당은 이제 박살이에요. 이제 불 붙였어요. 근데 심하게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있으면 분열한다, 저기는. 당이 쪼개진다까지 말씀하더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왜 탈당 이야기까지 둘이 갈라질 것이다 얘기까지 하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요. 김무성이가 대통령 후보 안 돼. 하나를 이고 살 수가 없지. 안 되는 거야. 야, 무성이 형 비비빅 먹고 지금 난리 났어. 아니, 그러니까 이 봐요. 지금 투표 결과를 보라고. 이정현이가 압도적입니다. 예. 이거 뭘로 봐야 됩니까? 거의 압도적이라는 건. 40점 몇 % 땄던데. 40.9% 땄고요. 2위가 주호영이었죠. 주호영인데 이 사람만 지금 비박 아니야. 친박 3개를 합쳐보자고. 이정현, 이주영, 이주영. 한성교 합치면요 퍼센테이지가 지금 더하기가 안 되네. 대충 해봐, 대충. 한 60이 넘어. 넘어? 과반 이상이네요. 그러면 아니 최고위원 선거 봐요. 최고위원 선거는 한 명 빼고 싹쓸이 했어. 네. 친박이. 네. 이렇게 되면 뭐야? 그 한 명도 괜히 회의 때 한마디 했다가 그냥 바로 아웃. 왜냐면요. 김무성은 죽었다 깨라도 여기 이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안 돼. 그럼 어디로 나가야지 가? 뭐. 그냥 이재호가 당 만든다며. 저기 이재호 씨한테 전화해서 한번 형님 잘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이재호도 있고 국회의장 했던 정의아 국무총리. 야, 이 개새끼야. 정의아 국회의장도 있잖아. 예. 다 나가서 한 팀 꾸리면 되지 뭐. 그래서 당이 쪼개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막 싸우다가 결국은 뭉칠 거야. 이득 때문에. 그리고 걔네는 계속 그거를 막는 또 제3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민국당 특집 말고 또 그거 비슷한 거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정현의 당선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거였고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불안하니까. 에? 대통령이 이 엄중한 시국에 저번에 사드 문제라고 대구 초선들 막 청와대로 불렀잖아. 예. 제가 그랬죠. 이거 친박 찍어라는 시그널이라고. 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번에는 직접 빨간 옷 입고 가가지고 현장에 그게 뭐야?
이정현 찍어달라는 거잖아. 빨간 옷 입고. 무슨 정관장 모델도 아니고. 야, 이거 정관장이 왜 튀어나와, 씨. 이렇게 해서 이정현을 내고 또 이정현이 바로 하답하잖아요. 우병우 교체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거는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또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청와대와 연락을 너무 기민하게 자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건강한 당청 관계가 성립 안 되잖아요. 거수기 노릇이지. 청와대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이제. 이거 우리 국민들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정치경제 교과서에 분명히 상권 분립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상권 분립은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 총선 때 친박은 승리했지만 새누리당은 패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그냥 친박 위주로 가려고. 이거 친이 쿠데타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한 2년 남았잖아요. 2년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난 너무나 다행스럽다. 아마도 기간 동안 스스로를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속 찍었던 분들이 진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쪽팔려서 못 찍겠다. 얘들 보니까 너무 쪽팔린다라는 생각으로 이탈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정현이 최고위원 회의를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짧게만 얘기하고 다 비공개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거의 최고위원 회의를 없애는 수준으로. 근데 갑자기 예전에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왜 경전 함께 읽고 조선시대 그리고 정치 토론하고 그랬던 게 없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폭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새는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연을 없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경연이 없어졌을 때가 바로 연산군 때였죠. 지금 뭐 연산군과 임사홍의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권 교체가 한 발 성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정현, 박근혜는 안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가요.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 삽질에 맨날 박수만 보내면서 이쪽에서는 또 내부 분열 이러면 또 안 되죠. 자만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된 거는 하늘이 보호하사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헛발질하지 말고 쭉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내갖고 정권 교체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겠죠. 왜 이동영 작가가 자칭 소년가장이잖아요. 한쪽 어깨에는 정청래, 한쪽 어깨는 오창석 짊어지고 이고 또 안가 식구를 짊어지고 이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근혜 씨가 한쪽 어깨에 이정현 메고 한쪽 어깨에 우병우 메고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닌가? 이정현은 앞에 깔았지. 앞에 말이야. 줄 달아가지 앞에 깔았지. 아 근데 팽당하면 볼만하겠다. 이정현 팽당하면. 이정현이 뭐 어쨌든 임기가 있으니까 팽당하기 어렵고요. 지금 문제는 비박들이 과연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비박들이 일단 조용해요. 조용한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없거든. 이화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장은 쫄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오세훈 대놓고 주호영 지지했고 뭐 김무성도 대놓고 주호영 지지했는데 지금 당분간 깨갱해야지. 그러니까 새누리 지지도 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그때 비박이 어떻게 나올지. 그럼 이재호가 그때쯤에 여의도 어디에다가 저기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으면은 그때쯤 좀 보면 되겠네요. 근데 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지난번에 호남에서 국민의당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 국민의당 분 열풍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더민주가 워낙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현직 의원들 다시 뽑아줬잖아. 그 현직 의원들이 다 국민의당인데 원래 사람들이 못해서 바꿨다 그러면 다른 사람 뽑아야지 왜 국민의당을 또 뽑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강준만, 고종석 이런 양반들이 주장했던 게 뭐 켜들었다고 보거든. 호남 홀대론? 호남 홀대론. 그러니까 호남이 좀 발전해야 된다. 이제 호남도 그런 식으로 투표하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야 호남 출신의 새누리당 당대표야.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네. 뭐 그런 기사도 나왔죠.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한 획이다라고 개소리가 나오긴 했어요. 저당에서는 호남 출신이 호남 차별 없애고 이제 당대표 되는데 우리 당도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대표 있는 저쪽에서 새누리당에서 당대표로 있는 저쪽 당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정현이 당선된 게 꼭 야권의 정권 교체에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요. 이정현이 당선되고 나서 지역신문이죠. 광주일보. 광주일보는 이미 근데 빨렸잖아. 졸지 우리 단골됐네.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이정현 보수 여당 첫 호남 대표 거위의 꿈 현실로. 이게 일면이고요. 다음 면
호남 한국 정치 중심에서다.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 근데 진짜. 진짜 지랄도 가지가지가 아니네. 얘들 지난 총선에도 계속 이따구로 써가지고 국민의당 대거 당선된 거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서 됐을 때도 그런 기사 썼나? 아,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한 짓이야 이게. 광주일보가 거기도 내부적으로 지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씩. 아니 뭐 그래서 뭐 이명박 어쩌고 얘기가 있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또 지역 언론에서 조장하고 하면 저번 때 그렇게 꼴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호남의 어떤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 안 하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좀 봐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회초리 안 맞을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도 국민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당은 야권 아니야. 그래도 야권이다. 아무리 더민주가 못한다 치자 개차반다 치자고 그렇다고 호남에서 새누리를 뽑을 수 있어? 없지. 5.18 학살의 주범의 후예를 뽑을 수가 있냐고. 없지. 이정현은 왜 뽑혔어? 그러니까. 정운천은 왜 뽑혔지? 그러니까 좀 그런 건데. 그래요. 참, 그래서 너는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정희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십상시 같은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삽질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 우병우도 당장 감싸고 났었잖아요. 네. 이정현은 되게 잘하는 십상시인가요? 아니면 자기 보신만 하는 십상시인가요? 이정현,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강주일보도 썼대. 거위의 꿈이라고. 네. 그 길을 위해서 주장창 달려온 거야, 이 사람은. 어? 정치적 욕망에 아주 정치 같은 사람인가? 그럼. 하긴 이회창 때는 박근혜 그렇게 씹더니 그래도 내시란 소리 듣고 눈물 흘렸다, 나 안 울었다 그러면 별 얘기 다 있었잖아. 난 나 넷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는 좋은 여건이 갖춰졌고, 이제 중요한 거는 더민주 전대겠죠. 네.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지금도 뭐 여전히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뭐 뒷방 늙은이로 물라는 판이니까 하든 말든 상관없고요.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가지고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뭐 문재인 대표 때 막 흔들고 막 그래서 분란 일으켰던 사람들 다 나갔잖아. 다 나갔어요? 진짜 다 나갔어? 좀 있는데 좀 있으면 우리가 가열쇠 까면 되잖아. 우리가 가열쇠 까갖고 나가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서 흔들리지 않고 혼연일체해가지고 이건 꼭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될 법률은 없잖아. 그 누구든 뽑히면 흔들지 말고 쭉 밀어주자고. 무슨 또 뭐 후보 교체론이네 뭐 딴 데서 수혈해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수단협의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밀어줘서 종교체할 수 있도록 싸우지 말고. 야권 대권 후보 얘기 나온 김에 그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대통령 계속 만나겠다고 얘기해도 지금 청와대에서 들은 채도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짓누르는 게 오히려 바보짓 하는 거 아닐까요? 뭘 짓눌러요?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어제 오늘 이정현 대표하고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지. 그건 아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하긴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박원순 조금 살짝 띄워주는 척 하면은 야권에서 더 분열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J 전략식으로. 야권 대통령 후보 이야기는 아직 먼 얘기니까 뭐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박원순을 띄워주면 자기들한테 해가 될 수 생각할 수도 있어. 그쪽에도 무게를 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문제야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건 당장 발등에 불 떠는 더민주 전당대회예요. 일단은 8월 27일이죠. 예, 지금 컷오프가 정말 생각도 못하게 조금이 아니죠. 꽤 큰 이변이었죠. 송영길 아웃돼 버렸어요. 훅 들어왔어요, 진짜. 네, 송영길 아웃돼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3파전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종걸이 약간 떨어져 있다고 봐야겠지만 비노가 뭉친다고 해도 그러면 추미애하고 김상곤인데 사실은 저는 추미애가 낙승할 줄 알았어요. 추미애가 떨어지고 아주 손쉽게 낙승할 줄 알았다고. 낙승. 뭐 투표해봐 뭐야 추미애가 이기는 건데. 예. 근데 진짜 의외네. 이거 아니란 얘기죠. 지금 김상곤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채널에 그게 왜 나온 거야? 그건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뭐 채널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공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김상곤 후보가 얼마를 가져가고 추미애 후보가 얼마를 가져가고 뭐 이런 게 나왔었죠. 아니 김상곤 1등 했다랬는데 모른다고 그거는. 그건 선관위원장만 알아요. 노웅래. 네. 그럼 누가 깠어? 노웅래 깐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럼 노웅래 아니래 자기가. 자기 아니래? 그럼 누구야? 그럼 모르지.
그러면 채널A는 허위사실 유포네? 그거는 선거 끝나고 밝혀져. 아, 그래? 근데 선거 이미 끝났는데?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누가 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까긴 깐 거야? 알 수가 없는데, 채널A는 왜 깠을까? 이거 까면 누구한테 유리해? 김상원 1위에다 깠잖아. 그렇죠. 네. 김상원한테 유리하지. 아, 김상곤한테 유리하죠. 자, 대세론이야, 이렇게. 김상원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김상원도 그걸 자기 트위터에 올렸던 거고, 물론 얼마 지나가 삭제했지만, 그럼 채널A가 김상원이 되길 바라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종걸이랑 김상곤 헷갈린 이유가 이종걸 되는 게 채널A한테 유리할 텐데. 이종걸은 안 된다고 봤겠죠. 아, 이미 그쪽엔 계산 섰다. 아니면 다른 사람 몰라도 추미애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냥 추미애는 무조건 안 넣어. 그렇지. 네가 잘하는 거잖아. 우리가 누구를 당선시키지 못해도 누굴 떨어뜨릴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뒤쪽에 약간. 그래서 깐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내가 왜 추미애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친노가 밀어준다고 친노 유권자들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닌가 봐. 왜냐면 김상곤도 문재인 대표 영입한 거니까 문재인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 옛날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잖아. 네. 그러면 추미애 눈물에 대해서 아직 친노들이 다 용서를 한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 나는 모르겠고요. 그 지금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원 대의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친노를 뽑고 싶은데 친노 직계는 안 나왔어. 누가 친노인지 몰라.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김상곤 추미애 양강 싸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정도는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종걸 의원은 행보도 조금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죠. 네. 네. 뭐 이상한데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좀 떨어져 갖고 양강 싸움 같은데 누가 뭐 당선되든 화합의 기치를 좀 내걸어가지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류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가 봐요. 그 주류 쪽 표가 갈려도 비주류의 수보다 훨씬 많은 그럼요. 정도로. 그럼요. 주류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더 관심을 지켜봐야겠고요. 여기는 또 아마 치열하게 이제 벌어질 거예요. 누가 당대표 되는 거에 따라서 또 누가 당대표 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네. 뭐 우리 최민희 의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온오프 네트워크 최재성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일만 집단 토론 이런 것도 누가 당 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온오프 라인도 추진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정당을 해야만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온오프 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당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지 안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은 온오프가 돼야 그렇죠. 집권하는 입장이니까 네.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해야지 뭐. 지금 잠깐 최재성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자 기사네요. 보니까는 최재성, 진성준, 김현, 배재정, 최민희. 우리가 이름이 좀 낯이 익어요. 네. 다 참고로 이쪽 가 있네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거기에. 뭐 후보 3명밖에 없는데. 예, 예.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추미애가 완전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뭐 김상곤 쪽이 아무리 새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판은 또 까봐야 아는 거고 변수가 그럼요. 아직까지 좀 남아있죠. 예. 예, 그리고 최재성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최재성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1만 집단 토론하고 있잖아요. 네. 2차 대회가 8월 13일부터 열립니다. 13일 대전, 18일 경남, 22일 전북, 23일 부산, 24일 울산, 26일 서울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여기 뭐 최재성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이재명 시장, 김용익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진성준 전 의원, 오경 변호사, 김빈 대표, 김정우 의원, 뭐 쭉 뭐 김병관 의원 뭐 이렇게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작가도 나가잖아. 저도 나갑니다. 지 이름은 지가 얘기하기 좀 그랬나 봐. 얘기 안 하고. 저는 8월 13일 대전 첫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8월 26일 서울 참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최재성 의원 이 방송 듣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런 부탁 하지 마시고 아, 그 정봉주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출연료도 안 주면서 말이야. 정봉주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엔 뭔 또 71주년으로 또 8.15 특사를 얘기를 하고 있대.
정몽준 특사가 안 될 것 같죠? 예,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몽준은 안 될 것 같고 또 경제인들만 또 그렇게 우리나라는 참 그런 대기업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면 경제가 사나? 언론에 공개된 걸로는 내용으로는 CJ의 이재현 회장 정도는 포함된 것 같다. 돈도 많은데 그냥 돈이랑 병보석은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병보석으로도 나올 만한 사람이 뭔 또 일찍 나오겠다고 그렇게. 에휴. 이재현은 이번에 안 나오면 정말 졌대요. 마지막이야. 그래서 항소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면 받으려고 항소 포기한 거거든요. 네. 항소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재판 중이면 이 사면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구를 던진 거지. 근데 야 없어 하면 너 죽으란 얘기야. 그래 뭐 벌써 다 항소 포기할 때 벌써 청와대랑 뭐 얘기 됐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그런 거지. CJ가 갖고 있는 채널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던 이 창조경제 캠페인을 앞으로는 덜 봐도 되나? 앞으로 더 봐야지. 더 봐야 돼? 앞으로 더 보고 앞으로 CJ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볼 수가 없어. 이제 얼굴도 못 내밀어. 1년 반 동안 결초 보온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요. 충성을 다해야지. 우리 김복식 형은 계속해서 또 나는 불꽃이다 얘기하면서 창조경제 응원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병우 사태를 감추려고 더불어민주당의 6명 초선을 방주한 걸 키운 거 아니야. 네. 자기들이 코너에 몰렸으니까 이걸 또 빨갱이 뭐 이렇게 해갖고 국민들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저기 수구단체 사람들 잔뜩 와가지고 그래. 어떻게 알고 왔는지 참.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 예전에 그 전자권 문제 때문에 전자권하고 다 협의했잖아요. 네, 상덕이 형 저기 갔다 왔죠. 근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한나라당이야? 새누리당이야? 갔잖아 미국에 가갖고 네. 거기 가갖고 따졌잖아. 네. 거기 부탁도 하고. 제발 좀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게 심할 짓이야. 아니 도대체 뭐가 사대 외교야? 그러니까 그게 굴종외국 사도외교지. 이번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 교수 만나고 위원들 만나가지고 대담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생각 갖고 있냐 들어보고 우리는 인사가 갖고 있다 얘기하고 이거를 뭔 대단한 일이냐 무슨 존나 뻥튀기 해갖고 나라가 곧 끝장날 것처럼 전부 다 청와대부터 시작해갖고 새누리당 종편까지 난리를 쳐 뻔하거든. 지금 시끄러운 거 사드에 관한 지금 여론조사가 아주 나빴다가 서서히 지금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고 우병우 사태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TV조선에서는 이제 고정 간첩설까지 동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뭔늘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우병우 사건이 큰 거예요, 사실은. 예? 야, 그리고 우병우 하나 잡으려고 이 재료를 이렇게 막 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좋은 카드를 가만히 갖고 있지 않아. 그렇죠. 우병우 계속 공격할 거야. 예. 또 언론에서도 계속 터뜨릴 거예요. 예. 마찬가지고 이정현 KBS 보도 파문도 그렇죠. 계속해서 묻고 늘어질 거라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윤상현 그리고 서청원 해가지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도 굉장히 친박 중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지금 네. 사실 개각해야 돼. 개각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안 그래도 이정현 씨가 얘기했죠. 했어요? 네. 당대표도 바뀌었고 지금 민심도 한번 확 바꾸기 위해서 개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 뭘로 막을 거야 이거를?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 거냐고. 좆되는 겁니다. 이 수첩에는 이미 다 썼고 다 지워졌고 씨발 입장이 안 되는데. 한 번씩 다 막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걸 확 바꾸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없어. 이상한 것들이 흘러나가고 내가 한 방 더 맞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그렇지. 수도 있겠네. 아니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로 개각을 그래도 해야 된다면 그래도 개각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좀 클린한 사람들 뽑아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나 그게? 안 돼요. 됩니까? 여기저기 다 터지는데. 아니 그 정말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의 사람 괜찮은 사람 뽑아봐라 하면 되겠지. 근데 대통령이 그게 되나? 딱 진짜 막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인데 내 사람. 그렇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터지게 돼 있어 또. 참 이쯤에 좀 또 뭐 저기 더민주당 전당대회 쪽 관련해서 거국 중립내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거는 뭐 지금 와갖고 개헌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뭐 김종인 대표는 또 뭐라고 또 한마디 했다면서 이 사드 방중 외교에 관계해서. 사드에 관련돼서 오늘 회의가 있었죠. 지금 11일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근데 회의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처음부터 좀 싸늘했죠.
사안을 했는데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대위 대표로는 마지막 의총이다. 그리고 지난 7개월간을 회고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아마 사드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적인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집권 의지가 없고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일갈하면서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요구한 당내 강경파를 겨냥을 했다. 왠지 미로링하는 느낌이 드는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춰보는 것 같은데. 별 얘기 안 했네 뭐. 오늘 하던 얘기지 뭐. 그래요. 뭐 존중해 줍시다. 마지막인데 뭐 뭔 말을 못 하겠어. 예, 존중해 주고. 어차피 뒷방 늙은인데. 뒷방 늙은인데 뭐. 자 앞으로는 본인의 평생 수건이라고 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전공교체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죠. 경제민주화를 노력해 주시고 본인이 괜히 이상한 욕심 내지 말고. 예? 이상한 욕심이라면 어떤 거죠? 뭐 대통령이지 뭐. 이상한 욕심 내지 말고 조선에서 뽀안포를 치더라도 단호하게. 자기 겠거나. 자기 걸 하면서 단호하게. 추워도 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유일한 방송 마지막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 애청자 여러분. 고객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김동욱 재무상담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며 2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정직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연락주세요. 새로 출발하는 새내기 분들이나 신혼부부, 살림살이 걱정으로 재무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들, 매달 내는 내 보험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 사기 계약으로 금전 손실이 막대하신 분들, 신규 가입 시 믿을 만한 설계사가 필요하신 분들, 은퇴자금 준비를 못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010-4511-2371, 010-4511-2371, aig0001@네이버.com, 네이버 검색창에 EJ 김동욱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재무상담일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한번 주세요. 소중한 인연 끝까지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고민을 왜 해? 좋은 구매 조건 찾아서 사면 되지. 그러게 좋은 구매 조건 찾는 게 쉽지가 않네. 그렇긴 해. 이것저것 귀찮은 일 투성이지.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가 있었지? 인터넷 포털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자동차 판매사, 금융 전문가와 함께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포털 사이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또는 새 사람으로 검색해주세요. 법인 사업자는 절세 효과도 톡톡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이죠. 유일한 선생이 이제 광복분으로 활약했던 거, OSS 대원을 활약했던 거, 그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OSS에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 무명용사 이야기들도 좀 있었죠. 예. 자, 그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후 이야기가 되겠네요. 광복 후 국내외 정세를 살피던 유일한은 1946년 미국으로 간 지 8년 만. 그러니까 조선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그래서 8년 만에 1946년에 돌아오는데, 그때 유일한 나이 51세였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유한양행을 다시 재정비를 했고요. 3대 사장에 다시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1대 유일한, 2대가 동생, 3대가 다시 유일한입니다. 그런데 광복 전에 이북하고 북한하고 중국에다가 여러 개 상점을 냈잖아요. 그리고 영업 루트도 막 해놨고, 그게 이제 다 아웃된 거지 뭐. 선이 끊겼잖아. 선이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특히 중국 시장.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올 때 말이죠. 유일한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중국인 아내 미국에 그냥 두고 왔고요. 가족들, 아들과 딸도 미국에 두고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온 것은 유일한이 그 미군 고문으로 있었잖아요.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다. 예. 그래서 혼자 귀국했는데 이 이후로부터 그냥 뭐라 그럴까 유부남 쓸쓸한 혼자 사는 독거노인처럼 졸지에 기러기 아빠 된 거죠. 뭐. 기러기 아빠 된 거죠. 그렇게 사셨다. 이 작가가 가장 싫어하는 기러기 아빠. 그렇습니다. 근데 51세인데 야 외로웠겠네. 기러기 아빠 정도가 아니라 기러기 할아버지네. 할아버지쯤 됐겠네요. 네. 굉장히 좀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유일한에게 초대 상공부 장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근데 유일한 이를 거절하죠. 그래서 이 때문에 당시 미국에 머물던 유일한은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안하고 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입국이 한동안 거부됐습니다. 아, 진짜 이 박사 뒤끝 쩐다. 쩔지. 야, 상공부 장관 안 하겠다고 들어오지 못하기까지 하냐? 근데 몇 번 입국하려고 했는데 몇 번 입국 거부받았거든? 특히 한 번은요, 미국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안 돼! 입장 못한 거야? 돌아가! 그런 거야. 갑자기 하태경 생각난다. 하태경 왜? 초선 의원들 중국 간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래? 하태경은 요즘 맛이 갈 하태경 신났구만.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태경 씨는 집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더위를 많이 먹은 것 같아, 요즘 보니까. 아니, 저 김재동 씨 보고는. 그러니까. 또 한마디 했다고. 저런 사람, 저 방송 나오면 안 된다고. 야, 어떻게 그런 발언을, 일국의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편협한 생각 갖고 계시는 하태경 씨는. 너도 국회의원 하지 마라! 자기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과거의 이념대로 가면은 빨리 북으로 가셔야지. 이런 사람 왜 뽑아줬냐고, 부산 사람들은. 자, 이것도 웃겨. 아까 왜 이정이 뽑아줬어라고 말 못해. 하태경이가 뽑혀있어? 이건 할 수 있어. 부산 사람 왜 에이씨,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입국이 거부됐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가 출신 아니야. 예. 그럼 엄청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고. 근데 해방된 조국에 정치적인 이유로 해방된 조국 땅을 밟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승만이 얼마나 진짜 쪼잔한 인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승만은 까면 깔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새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사건 이후로요. 유한양행은 세무당국의 요 시찰 회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유일한이 그 상공부 장관 입각제의를 거절했습니다만 그 전에 미 군정 시대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영어도 잘하겠다. OSS 활동이겠다. 미국 박사 출신 아니야. 예. 그리고 OSS에서 미군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예.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훨씬 높은 자리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더 싫어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리얼 미국 통 이런 거 아니야? 미국 통은 나 하나면 되는데. 근데 오로지 유한양행의 재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피폐한 조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계속 기업인 노릇만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왜 이승만은 유일한을 상공부 장관에 임명하라 했을까? 자기 사람 아니면 안 쓰는 이승만이 왜 이런. 그게 이상하잖아. 자, 봅시다. 일단 당시에 유일한이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죠.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상공부 장관 해라. 그리고 당시 상공부 장관의 주된 업무가 뭐냐면 원조금에 깎아오는 거였거든. 그건 뭐 영어 잘하면 오케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맞았다고 볼 수도 있어. 적임자다. 그렇죠. 그리고 독립운동가 출신이니까 이 독립운동가 출신을 내각에 포함시키면 뭐 당시에도 내각이 좀 친일파다, 무슨 당이 친일파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이 좀 좋아지잖아. 좋아지죠. 부식시킬 수가 있죠. 편중되지 않았다. 그렇죠. 친일파로 편중되지 않았다 인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유일한 박사도 이승만을 예전부터 좋아해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유 박사의 정치적 수준이 박용만이잖아요. 근데 박용만하고 이승만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잖아. 네. 네. 뭐 쌍욕하고 싸울 정도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탐탁지 않은 거지 일단.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승만의 활동을 유 박사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이게 지도적 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슈킹 까고 백마 타고. 그거지. 그거야. 아이 개새끼 애들 앞에서 슈킹 까고 백마 타고가 뭐야.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죄송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유일한이 그 필라델피아 한인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연설문도 쓰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승만도 참석했거든요. 근데 이승만도 본인이 이승만 직접 결의안을 썼어요.
근데 결의안을 쓰면 이것이 옳은 결의안인지 나쁜 결의안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바꿀 게 있는지 없는지 토의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이는 안 된다. 이 박사. 내가 쓴 결의문은 토론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말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죠? 아니, 네가 뭔데? 총회에서 나온 결의문은 이 전체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는구만. 최고위원회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거야. 내가 이정현이 당선시키라, 이정현이 당선시키란 말이야. 이거지. 민주주의가 뭐야? 똑같은 DNA예요. 다를 게 없어. 그래가지고 토론이 안 된 건데 유 박사가 봤을 때, 유 박사는 9살 때 미국 간 사람 아니야. 아메리카 그렇죠. 민주주의가 뭔지 그렇죠. 봤잖아. 예.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오이씨 와떡뻑이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야 이승만은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다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 박사 생각처럼 독단적으로 독재를 저지르다가 망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고 또 아까 세상이 말한 것처럼 유 박사가 CIA의 전신인 미 육군 전략처 한국 담당 고문이었어요. 아이 CIA가 어떤 CIA야? 이승만이 뭐 하는지 손바닥 보면 다 봐. 이승만 속옷 무슨 색깔 입었는지 그럼. 끝까지 다 알걸? KCIA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죠. 뉴욕 무슨 호텔 몇 번만에 들어간지도 알아. 그러니까 이승만이 쫄 거 아니야. 그렇죠. 내 거 다 봤어. 유란 내 걸 다 알겠네? 내가 미국 가고 돈 슈킹 가고 다 알겠네? 내가 7월 29일 날 어디 갔어? 잠깐만 이거 뭐지? 그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하나 필요했겠구만. 아니지. 그게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유라는. 그래야 판을 말을 안 끌어들이는 하지. 측면에서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안심이야. 옆 밖에서 막 떠들어다니면 어떡해. 그치. 입을 막아야지. 그래서 상공부 장관을 제의한 거예요. 참 꼼꼼해. 아유. 이명박하고 똑같아. 하여튼 나쁜 것들은 이런 쪽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전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명박은 강만수를 지켜줄까? 강만수요? 예. 모르죠. 뭐 강만수가 뭘 또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거기는 막 촘촘하게 얽혀가지고 뭘로 어떻게 뒤통수 후려갈지. 그러니까 복잡한 곳이야 그 동네. 예.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유한양에게 임직원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범일동에 정착을 해서 작은 공장을 차리고 약품 생산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전쟁할 때 다른 회사들은 직원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는데 유한양액만 직원들 대부분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회사를 다시 운영하고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유일한 박사가 회사 직원들에게도 공평하게 회사의 이득을 나눠줬죠. 주식회사 전환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의 운명과 본인의 운명을 같은 운명으로 공동체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가서 회사를 재건하고 만들고 물건 팔고 나한테도 이득이야. 그렇지. 그럼 해야지. 근데 나도 주주야. 그럼. 내 회사인데. 그렇지. 전쟁 나가지고 이거 회사 쫄딱 무너지면 나도 내 마음의 반쪽이 무너지는 건 다름없지. 존나 의미 없는 캐치프레이즈 몇 개로 강요하는 주인의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야,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13대 청문회에서 풍산금속 유해장 보고 막 그랬잖아. 맨날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지금 죽었는데 3천만 원주의 4천만 원주의 그걸 싸워야 합니까? 이거 아니야. 그렇죠. 맨날 우리 가족이라는 거. 유일한 박사 회사는 직원들이 진짜 우리 가족이고 우리 회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벗고 자기들끼리 나선 거야. 그렇죠.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도 있죠.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뻔했구나 너.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주로 군대에 납품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이었으니까요.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 유일한의 동생 유명한이 다대포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로써 유일한의 5 남동생 중에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중한은 아편 중독으로, 유성한은 폐결핵으로, 유명한은 침몰 사고로 이렇게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 2부에서 언급했던 거, 중국 장군 장교였는데 아편 중독으로 병원에 있다는데 결국 사망했고요. 네. 또 폐결핵으로 사실은 요양원 입원해 있었는데 이분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일한은 유명한의 아들 유승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야, 이 큰아버지가 조카를 이렇게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큰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한 거죠.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 종교학은 공부하지 마.
아, 진짜요? 이 박사 깜놀 지금. 아, 진짜예요? 그래, 개새끼야. 아, 역시 선견지명이 있으시네. 맞아요. 아니, 하지 맞아요.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근데,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의 만행을 본 거야. 기독교인보다 신사참배하고 말이야. 말이 되냐 말이야, 그게. 그치. 뭐 신학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네. 종교학보다는. 그거 아니에요? 아, 좀 달라요. 예. 통틀어서. 예, 하여튼, 예. 예수의 제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 예. 아니, 그런데 이분은, 본인은 절실한 크리스찬이 계속 가는 거고. 예. 다만, 이 한국 기독교의 폐해를 받기 때문에. 너 가서 공부하려면 너 가서 절대로 기독교는 공부하지 마. 그렇게 공부해서 돌아와서 또 뻔하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쟁이가 되지 마라. 그런 거겠지. 아유, 공부. 자, 그러면서 평생의 수건이던 유경사업도 시작을 합니다. 1954년 3월에 고려공과기술학원을 설립을 했죠. 이게 바로 유경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과기술이 필수라고 본 거죠. 학생들 전원에게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학교였고요. 유일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유한양행 주식 중 30%를 내놓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사학들과는 매우 대칭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진짜 사학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예. 근데 지금 사학들이야 학교 법인이라 법인이 주인이지 개인이 주인도 아닌데 말이야. 응? 학교에 전입금도 안 내놓고 있잖아. 다 그러니까 학생들 등록금을 운영하고. 등록금으로 다 운영하고 나라에서 돈 받을 거 다 받고. 다 받고 혜택 다 받고 땅 싸게 사고. 예, 부동산 장사하고. 에휴, 참. 전쟁이 끝나고 ICA는 한국의 제약업체들을 상대로 1차분 원조자금 46만 5천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한양행은 ICA로부터 15만 불을 원조 받았습니다. 2차분은 42만 달러였고요. 3차분은 5만 달러였는데 유한양행은 1차분 15만 불 이외에 2차분 원조도 받았습니다. 이거 말이죠. 대단한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대 끝나고 우리 미국 없으면 다 줬댔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원조 자금이 어마어마 무시무시 반짝하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전국토의 60% 이상의 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그랬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우리가 운영되는 한국 자산의 70% 이상이 원조 자금이었고요.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원조 자금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주는 원조 자금보다 많았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원조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야. 근데 이거 다 누가 빨아먹었냐? 재벌들이 빨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작가의 신간 툭 까놓고 나와 있습니다. 왜 씨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아 진짜. 옹크라 ICA PL 480법 다 저의 책에 나와 있는데 저의 책에는 이 재벌들이 그걸 빨아먹어가지고 지 배떼지만 두드리고 농민들 수탈하고 노동자들 수탈한 얘기만 나오고요. 여기 우리 유한양행 특집에서는 유한양행도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유학사는 자기가 특혜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준 거야.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자세한 내용은 툭하라고 재벌 나오니까 많이 3세 넘겼어요? 전화가 없던데요. 2세에서 정책이라더니 예, 정책입니다. 예. 이 작가 얘기대로 당시에는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은 돈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거 은행에 저금만 해놓으면요. 그냥 돈이 막 쌓여. 그냥 부자 돼.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그거를 당시 재벌이 다 했단 말이야.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피죽도 못 먹고. 거기에다가 또 산업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도 원조 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규모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원조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저 기업에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일단 제일 우선순위로 보는 게 쟤네 원조 자금 얼마 받았는가. 그렇죠. 예, 그걸 우선순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특혜니까. 이것만 받으면요. 우리 능력 없는 세작도 이거 받으면 옛날에 그 재벌을 만들 수 있었어. 아이 깜짝이야. 이 정도로 정말 특혜 완전 상특혜였기 때문에 이거 받으려고 또 로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치. 씨바 또 그때 로비를 그냥 했겠어? 어떻게? 지하에 그때는 지하가 없었구나. 그렇지. 아이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그때는 이 요리집이지. 요리집으로 가가지고 또 했겠지. 집에 가 빈대떡이나 부쳐 먹는 사람들 오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예. 양키 애들 불러가지고 예. 이 양키 애들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유 박사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각 이런 데 안 갔다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또 김한란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또 학생들 불러와. 학생들 불러오라 그러고 그랬겠지요. 예. 왜 그 동상에 지금 근데 이내 있냐고. 추억의 내용입니다. 쌍년 특집에 나온 내용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대 제약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 유일한 국가로부터 그리고 우방으로부터 국제기구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했고요. 자신의 이득보다는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요. 유경사업과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이유도 국가로부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건희 회장 귓구녕의 본 팟캐스트를 꼭 들려주시기. 벌떡 일어날지도 몰라. 들려주면 꼽아주라 말이야. 나 갑자기 여기 박누리 있으면 되게 웃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 예. 이 팟캐스트 때문에 내가 즐거웠어. 뭐 이렇게 한마디 더 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뭐 이승엽이 홈런 치고 움찔했다며. 그런 식으로 한번. 저는 이 부분은 좀 대한민국 제발 좀 본받읍시다. 돈 많잖아. 좀 사회 다 돌리래? 어느 정도 기부한 거 뭐 어때? 빨아먹는 것까지는 어떻게 체질적으로 훈련이 됐는데 나눠주는 거를 못 배워주는 거 아니야? 없어요. 아니 빌 게이츠도 자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미국의 돈 많은 부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내고 더 많이 기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왜 대한민국 재벌만 안 그러냐 말이야. 아이씨. 이 작가님 나름대로 부자인데 혹시 기부 생각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하라 그러는데 세금 많이 준다 하잖아요. 그렇죠. 갖고 하라잖아. 아니지 이 작가 저번에 그랬잖아. 자기는 죽게 돼도 자기 자식한테 안 준다고. 자기 관 속에다가 다 돈 집어넣으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요. 아니 뭐 거의 기부나 다름없어요. 개기부예요. 지금 왼쪽에 정청래, 오른쪽에 오창석만 있나요? 박누리도 있고 여기 밖에 신PD도 있고 여기 안 가시고 다 내 위에 올라와 있어 지금. 이게 다 기부야. 생활 기부. 그리고 사실 우리 안가가 지금 꽤 많이 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 처음에 내줬던 금액 그걸 다 돌려줄 수 못해요 지금 상황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잖아요. 돌려드리려고. 원금이라도 드리려고. 사실 안 줘도 돼. 법적으로. 그럼요. 뭘 줘야 돼 그걸. 근데 우리 다 돌려드리려고 지금 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요. 존나 착한 사람들이야. 내가 어떤 조합에 방송해줘 씨 돈도 원금 돌려줘 이런 데가 어딨어. 내가 어떤 조합에 이제 10만 원 내고 조합원이 됐다가 조합을 탈퇴했는데 2만 원인가 만 원 돌아왔던 기억이 원래 이제 정사 내서 그때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뭐 한 꽤 많은 분들이 또 탈퇴하고 그랬어. 뭐 우리 방송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탈퇴하고 또 이번에 메갈 때문에 몇 명 탈퇴하잖아요. 그때요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얼마 냈어? 100만 원 냈어? 100만 원 그대로 돌려줬어. 다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EJ는 제대로 돌아가는 멋있는 사람들이야. 유한양의 유박사 같은 사람들이야. 이 작가 좀 힘들구나. 빛과 소금이란 말이야. 이 시대에. 그거는 개신교 용어 아닙니까? 몰라. 다 갖다 쓸 좋은 말 다 갖다 쓸 거야. 그러니까 빛과 소금, 미원 뭐 이런 거 다 갖다 쓰자야. 조합원 되시는 거 제가 별로 안 반겨하잖아요. 나중에 돌려들게 자꾸 부르라니까. 참. 저희 방송 싫어하시는 분들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이제.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방송 끝나면은 다른 데 가서 술 안 먹고 안가에서 먹잖아요. 이게 윗돌 빼서 아랫돌 빼기지만 그렇지. 우리 집 가면서 빼가고 안가로 씹어 우리가 계산하고 라면 끓여 먹고 딴 데 가서 먹으면 그 5만 원씩 원 아까워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그렇지. 이게 기부지. 우리 기부가 이게 더 훨씬 이거보다 더 큰 기부가 어디 있어? 캄다운. 흥분했어 지금. 말까지 버벅대. 나한테 동탑 산업부장을 주라 말이야 국가에. 이 새끼 똥탑 안 나는 다행이다. 1959년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유일한에게 3억 환이라는 큰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유일한 박사는 당연히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당시 유한양행은요, 정부로부터 우량 납세 업체 표창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상장 주고 이게 뭐한 짓이야. 철저히 계획된 표적 세무조사였던 것입니다. 3억한 돈 줘 그랬는데 안 줘 하니까는 한 거지. 그 조사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당시 사장이었던 이건웅 씨는 일본에 체류했던 유일한에게
차라리 정치 자금을 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회장님, 요즘 세무사찰이다 뭐다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회사들마다 그런 게 골치 아파서 자유당 정권이 원하는 정치 자금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장들마다 한숨을 쉬며 불평은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차라리 사목한 정치 자금을 줘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지 않았다가는 사목한보다 더 큰 돈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오지는 않았네.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네. 불법적으로 모은 정치자금, 그거 결국 불법을 자행하는 데 쓰일 뿐이야. 내가 기업의 신조로 정직과 성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는 무리들하고 공범이 될 수 있겠나? 말이야, 지당 100번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다가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고 결국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게 되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사업하고 싶지 않네. 정부가 정 그러면 난 유한양행 팔아서 교육사업에만 투자할 거네. 이만. 이러기가 쉽지가 않네.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못하는 거지. 왠지 우리 아내 씨발 이거 우리는 아내 씨발. 아니, 정말 명언이 나왔잖아요. 정치 자금은 결국 불법을 자행하는데 쓰인다. 이 말이 역사가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불법적으로 모은 돈은 불법으로 쓰이게 됐다. 이승만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3.15 부정선거 해갖고 망해먹은 거고. 박정희가 그렇게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유시대 총탄에 맞아가지고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전도는 안 그래? 노태우는 안 그래? 예. 지금 29만 원으로 버티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이명박은 어떻게 될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타면 기운하니 구멍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승만 정권은 이런 유한 양행에 6천만 환을 탈세했다고 검찰에다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조사였으면 이승만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 예. 이런 부당한 보복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이어집니다. 박정희 정권도 당연히 유한양행에 정치자금을 요구를 했고요. 유일한 박사도 당연히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세무사채에 들어왔고요. 당연히. 털어도 먼지가 낫지 않자 이번에는 유한양행에 제품들의 문제가 있다고 다른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처에서 이 유한양행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나 분석 결과를 내보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요할 수가 있을까? 아니 맛보기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유한양이 돈 줘 했는데 안 줘 했는데 알았어? 그럼 딴 기업도 그럴 수 있잖아. 유한양도 안 냈는데요? 왜? 안 줘? 박살내는 거야. 그러면 딴 기업은 다음에 달라고 할 때 100원 주세요. 100원이요? 1,000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학교에서 나쁜 교사들이 애 하나 시범으로 조치는 거랑. 그거지요. 또 조질 때는요. 피도 눈물도 없이 마구잡이를 조져야 돼. 그렇지.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과학기술처에서 유한양 제품 잡았다고 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사실상. 근데 걸릴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걸 다 통과했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도 드디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1968년 3월에 제2회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유일한에게 동탑 산업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유일한은 왜 납세에 대해 이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을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세수입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기업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의 법적 보호 없이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납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금 안 내려고 별수를 다 쓰는 대한민국 재벌하고 딱 비유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잠깐 쉬고 왔다가 2부 계속하겠습니다. 1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네이처다의 새로운 광고 그리고 놀라운 제품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을 돼지고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아마 포크. 안티마블링을 중심으로 옥수수를 먹이지 않고 풀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씨 중심의 건강한 사료로 돼지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냐고요? 엄마 돼지부터 항생제나 촉진제, 면역 증가제는 사용하지 않고 햇빛 아래 개방형 축사에서 왕겨와 톱밥을 깔아
즐겁게 자라납니다. 안전한 사리와 행복한 공간에서 즐겁게 자라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돼지고기. 먹으며 자랑할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 이제 안티마블링 중심의 유기농 한우, 무항생제 돼지고기 모두 네이처오다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배송란에 EJ를 적어주시면 네이처오다 유기농 황소곰탕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층 집 컴퓨터입니다. 날씨도 덥고 경제도 덥고 EJ 가족 여러분들은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변함없이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그래도 저는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구로기계 공구상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수리 문의가 많으시네요. 홈페이지에 수리 관련하여 공지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 집 컴퓨터 기억해 주시고요. 더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이제 물러났죠. 그리고 얼마 있어 다시 군사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이승만 정치에 대한 불신, 분노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일한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에 대해서 처음엔 호의적이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 좀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내용 아니에요? 이승만 같은 저런 인간은 아니지 않을까? 아, 설마 이승만? 이승만보다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196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오를 때 유한양행 본사 옥상에 올라가서 유 박사가 태극기를 흔들며 지지 의사를 나타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반 이승만 입장이었던 유 박사가 박정희의 호감을 가졌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에다 또 박정희가 구태정치 천사한 그 얘기 또 줄창했으니까. 네. 그러면 1961년 유한양행에 입사해서 회장까지 오른 셀러리맨 신하라고 하죠. 회장까지 오른 연만희 씨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1963년쯤일 겁니다. 유일한 회장님과 함께 일본 출장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제게 묻더군요. 님자, 박정희를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박정희를 테러단 두목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려던 것 같아. 유한양행 연만희 회장은 유일한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호감을 가졌던 건 정치적 색채나 개인 박정희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했냐면 몇 년이 흐른 뒤에 박 대통령이 삼선 개헌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유일한이 다시 연만음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배운 게 없어서 욕심이 많아. 야, 뭔가 철학적이고 중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게 없다고 하는 건요. 그 학식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양반 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까지 육사까지 다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철학이죠. 세상에 철학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죠. 없고 네. 거기에서 배운 게 없다고 얘기한 거지 학식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 의식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개판이니까 그런 거죠. 지난주에 제가 왜 그 어떤 분께서 뭐 학력 차별 많이 했잖아요. 배운 거 많으신 분이잖아.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누군지. 강모 씨라는 얘기가 있던데. 강모 씨 누구야? 하지 뭐. 강모 씨 누구 보고 얘기한 거야? 몰라요 나도. 걔야? 강용석이야? 유적검 강용석 본 적이 없는데. 연만희와 관련된 일화 하나 더 살펴봅시다. 유한양행은 1962년 한국 제약업계 최초로 또 전체 민간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주식을 공개하고 상장시켰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회사가 투명하지 못하면요. 주식 공개를 할 수가 없어. 투명하게 주식 공개하고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주식을 산 사람이 회사 주인이 되는 거잖아. 상장을 위해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재무제표도 내야 되고 하는데 만약 그게 개판이고 엉망이면 통과를 못하는 60년대 불가능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분을 최초로 시도한 그런 양반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재무구조가 탄탄했던 유한양행의 주식은 곧 그 가치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한 6배가 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를 눈여겨보던 또 꾼들 있잖아. 사자들. 예? 사자들이 연만이에게 쓱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윤 과장님, 이 유한양행은 기업 구조가 탄탄해서 이 속된 말로 한 6배가량이 물타기를 해도 이 잘 팔릴 겁니다. 이게 뭔 얘기야? 물건값을 6배 부풀려서 팔아도 아니죠.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주식? 주식을 갖고 장난치자는 건 시세 차익 노려가지고 요즘에 뛰었다가 회사 대표들이 일부러 뛰었다가 팔아먹고 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연만이가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이대로 하면 우리 저 유일한부터 시작해갖고 다 돈 벌 수 있잖아. 연 과장 입장에서야 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회장님을 위해서. 그래서 유일한 박사한테 이 얘기를 쓱 합니다. 회장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딱 얘기하니까. 자네 같은 젊은이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게. 내가 돈 벌려고 기업을 공개하는 줄 아는가? 내 나이 곧 70인데 전문 경영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상장을 주가나 올려 시세 차익이나 노리는 꼴로 보고 있느냐 말일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하시면 사표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개새끼야 이거지. 그래서 연만이가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제출하니까 다시 부르죠. 연만이 불러가지고 자네 젊은 용기를 참작해서 이번에는 첫 실수니까 용서하겠네. 사표 가지고 가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까지 올랐어요. 이 양반이. 한번 뜨거웠네. 그 어마어마했네. 양반도 나중에 이제 자신 월급 털어가지고 그 유한공고, 유한재단 장학금으로 애들 주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일한은 한국아동양호회, 허약아동보호소, 또 무탁장병들,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유일한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마다 자기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사회 기부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 군데가 왠지 확 들어왔다 눈에. 필요한 곳만 가서 한 거예요. 그 나중에 뭐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죠. 1965년에는 유한공업고등학교도 개교를 했습니다. 유일한은 이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개인 주식 15,000주, 임야 5,000평, 또 건축비 700만 원을 내어놓았습니다. 당연 학생들은 전원 장학 혜택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당시 이 유한공고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여기 가면 다 공짜로 배울 수 있으니까. 1962년 유한양행은 미국의 맥스 팩터와 제휴해서 화장품을 제조했고요. 1970년에는 미국의 킴벌리 스타크 합작에서 유한 킴벌리를 설립했습니다. 유한 킴벌리. 예. 우리가 항상 푸르게. 예. 얼마 전에는 뭐 이거 갖고 뭐 싸우고 있었습니다만 뭐 법정 다툼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1971년 국내 최초의 미용 티슈 크리덱스 화장지를 우리 집 화장지 뽀삐. 왜 뽀삐로 가? 뽀삐도 저기야 유한 킴벌리. 뽀삐 비바. 크리넥스가 미용용 티슈구나. 그러니까 왜 그 두들 말고 똥 닦는 거 말고 뽑아 쓰는 최초에. 그렇지. 곽휴지. 유일한이 이른을 넘기자 회사 간부들은 회사를 이끌 사람으로 유일한의 아들 유일선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나 유일한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임직원들의 끈질긴 요구에 유일선을 미국에서 데려와서 부사장직을 맡게 했고 그의 경영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그냥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야, 너 잘하면 해봐. 그렇지. 그리고 유일선은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주긴 합니다. 이재용하고는 좀 다르죠. 네. 갑자기 훅 들어와. 유한양행에서 출시한 화장지도 유일선의 작품이었습니다. 유일선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반드시 고급 화장지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화장지 공장을 짓자고 했는데 임원들은 가능성 없다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끼줄 묶어가지고 새끼줄 아니지. 새끼줄은 너무하지 새끼야. 지금 60이었는데 새끼줄이 뭐야? 야 나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그 인력 뜯어가지고 갱지 이거. 아유 뭐 신문지 또 주주주주 해갖고 닦았잖아. 그렇죠. 그래 똥 닦으면 똥구멍 시커매지고. 새끼줄은 임마. 새끼줄은 줬대 잘못하면. 따가워 줬대요. 화장지 공장을 짓자고 유일선이 얘기했는데 임원들은 가능성 없다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에 화장지 공장을 만들고 대박을 터뜨린 게 바로 유일선이었습니다. 이해하죠, 사실. 임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다들, 지금 신문지 쓰고 다들 있는데. 누가 하고 화장지를 써? 이랬는데, 그러나 유일선의 미국식 사고방식,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식 사고방식이 한국 직원들과 부딪히기 일쑤였고요. 유일선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화장품 사업이 결국에 실패를 했습니다. 옛날 유한양의 화장품 나왔었어요. 네. 실패했는데, 그 미국식 사고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이때까지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상명하복에.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유일한은 임원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바로 아메리카로 돌려보냅니다. 너는 경영하고 안 맞는 애야. 그냥 가서 변호사 해라. 그렇지. 변호사 해라 이거예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조카도 You are fire. 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친인척이 아닌 일반 사원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재벌들이 어떻게든 자기 친인척을 갖다 다 집어넣는 행태하고는 완전히 대칭점이 있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돌려보냈나? 내가 죽고 나면 그들로 인해 파벌이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공정하게 회사가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아들파, 조카파 싸울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조카파. 아들파, 조카파. 그래가지고 좋게 안 들려. 아들파에 줄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카한테 줄 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삼성도 어떻게 보면 홍라이 뭐 당장에 롯데도 지금 그 첫째 아들한테 줄 서지, 둘째 아들한테 줄 서지. 야, 근데 우리 방송이 참 우리 팟캐스트가 저주의 팟캐스트. 저주의 팟캐스트긴 한 게 그 누구야 옛날 미스 롯데 하셨던 그분 서미경 씨. 예, 또 얘기 나오더구만. 자, 유일선은 아버지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유일한의 자택에는 유일한 운전사, 가정부, 정원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참 거죠. 적적했겠다. 아이, 그럼요. 훗날 유일한은 자신을 돌봐준 운전사, 가정부, 정원사에게 각각 주식 1000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 간디네 진짜. 요즘에 갑질한다고 운전사 막 조패고 조인트 까고 항상 문제 터졌잖아. 일선 씨. 율선뿐만이 아니야. 율선. 야, 이 새끼야 갑자기 서울 정일선뿐만이 아니고 몽고식품 거기도 그랬죠. 예, 간장. 예전에 SK에서도 엄청 많잖아. 아주 그러니까 자기 차를 몰아준 사람을 고용주 피고용주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모습으로 보는 거야. 종으로. 뭐 머슴뿐만이 아니라 아예 저 부속품은 내 차를 몰아주는 자율주행용 부속품 겸 나를 깨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샌드백으로 치다가 싫어? 나가. 또 바꾸고 이거 하잖아. 근데 유란 박사는 진짜 이 사람들 나랑 같이 생활하고 우리 집에 일했던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했으니까 동고동락했죠. 1000주씩 주식 1000주가 말이 유한 양의 주식이 얼마나 센데 이걸 1000주를 그냥 줘요. 아유, 뭐 정말 쉽게 못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한이 개인 돈으로 구입한 원효로 입구의 건물을 산 지 몇 년 안 돼서 그냥 매매를 했는데 몇 년 사이 땅값이 증폭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냈다고 합니다. 유일한은 그렇게 번 돈을 또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비상식적인 행동인 거죠. 봐봐, 이거 개인 돈으로 산 거면 이게 개인 돈 산 거예요. 유한양행의 소유도 아니고 네. 유일한 박사 소유였는데 개인 소유 것도 나눠주는 거야. 나눠준 거지. 대한민국 지금 재벌은요. 회사 돈으로 사서 시세 차익을 지가 회사 처분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개인 돈도 냈고 회사 돈도 냈고 본 받아야 돼. 본 받읍시다 우리 유 박사를.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본래 그 건물은 차익을 남기려고 사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번 돈이니까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잖아요. 근데 이분 하는 거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니야. 번 돈이 아니라는 거야. 부동산이 어쩌다가 오른 거지. 부동산에서 오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걸 땀 흘려 일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랑 같이 이거예요. 사회로 하루하게 또 돌려주겠다는 거잖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본가의 모습. 참. 이건 파도 미담만 나오네. 확실히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니까. 1969년 10월 30일 유한양행 제44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한은
유한양의 사장직을 사임을 하고 조건순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조건순이 아까 아들이 부사장직에다가 나갔잖아요. 거기 부사장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사장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1970년 2월에는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유일한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사람들은 유일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상 제작 작업에 들어갔으나 유일한은 이를 강력히 만류합니다. 아이고, 동상건립이라니 말이 되나? 난 그저 내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들을 해온 것뿐이야. 정말 했어야 될 일들은 사실 많이 못했고 인생에서 회한하고 아쉬움밖에 없는데 뭘 더 기릴 게 있다고 동상을 세우나? 박사님, 사실은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나보고 빨리 되지란 소리군. 그러나 동상건립위원회는 유일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동상 제막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당연 유일한 박사는 이 자리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안 가! 그러니까 뭐야, 반기문 동상 세우고 자빠지고 뭐 하는 거야. 동상은 죽은 사람한테 세운 거라고. 그렇지. 이게 정상이야. 야, 내가 살아있는데 왜 동상을 세워. 이게 정상이라고. 참 답답하네. 반기문 빨리 죽으란 얘기야. 그래, 그거 반기문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 세운 거예요, 그게. 뭐 알고나 떠들어야지. 유 박사가 사실은 천식이 되게 심했다 그래요. 천식이 심해가지고 하루는 그 외국 여행 가서 그 사장이랑 유한양의 사장이랑 같이 이제 잠을 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나시는 거야, 유 박사가. 그래갖고 막 깨웠다 그래요. 그래서 유 박사 이게 딱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장이 회장님 혼자 그동안 주무실 때는 어떻게 했냐고. 아무도 깨워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유 박사가 그럼 그냥 죽지 뭐. 죽으면 그만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삽시다. 그 뭔 얘기야? 아니, 너 너무 아동바동하게 살아. 그래. 너무 아동바동하게 살잖아. 씨발 죽지 뭐. 여기 유일한 박사도 다 자식이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했잖아요. 전기세? 틉시다. 에어컨 장식으로 놓지 말고 틉시다 좀.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 유일한은 76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을 했었던 유한공고 졸업식 축사였습니다. 네, 동상 제막식은 가지 않았지만 그 후에 있었던 유한공고 졸업식은 참가를 합니다. 1971년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졸업식 축사를 언제 했냐면 1월 말에 했어. 그렇지. 졸업식이 그때 그렇죠. 1월, 2월 그때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내가 만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사를 한 겁니다. 나의 소년 시절에는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았으나 우리나라에는 변변히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 아쉽고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배울 곳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좋은 나라도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수준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유 박사가 좋은 나라도 있으니 하는 건요. 이제 예전에는 본인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거죠. 그리고 유일한이 남긴 유품 구두 2켤레, 양복 3벌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이었죠. 성철 스님도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유일한 박사 연결식 때 학교 그 학생들이 전부 이제 그 교련복 입고 이제 뭐 이사장님도 아니고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됐는데요. 우리가 일부에서 소개드렸죠. 그 멋있는 유언장. 아들은 다 키웠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 것들. 손녀한테 $10,000. $10,000 주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언장에서 그것 말고 가족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말고 회사 임원들에게도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조건순 사장이죠. 조건순 사장한테 어떤 유언을 남겼냐? 조건순, 나에게 400만 원 빌려가서 110만 원 덜 갚았으니까
그 돈 꼭 받아서 학교 재단에 넣어라. 마지막까지 셈이 정확하셨습니다. 동갑아 이 새끼야. 야, 이거 400만 원 빌려놨는데 290원 갖고 아직 동갑하라. 그 돈을 꼭 이것도 동갑하라가 아니고 재단에 기부하는 거잖아. 재단에 넣어라. 근데 조건순이 안 갚았어요. 그게 아니고 조건순이 좀 지 갚으려고 그랬겠지. 했겠지. 갚으려고 그랬는데 회장님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 위원장을 보고 야 역시 우리 회장님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갚아라. 아 참. 근데 굉장히 또 그렇게 구두쇠였다고 해요. 제재 좀 아끼고 그런 일화도 있잖아. 그 유 박사 타던 차에 에어컨이 안 나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임원들이 에어컨 설치하자고 그러니까 좋은 에어컨하면서 자동차 탈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영광이고 좋은 거지. 어디 에어컨을 얘기하냐고. 야 그런 회사 다니면은 이제 회장님 차가 그렇게 고장난 차면은 밑에 직원들 줄줄이 못하죠 이제. 예전에는 그 차에 에어컨 다는 게 이제 옵션이 아니라 이제 싸제로 달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 참. 근데 사실 조건순 말고요. 아까 연 사장님. 예. 그분도 40 빌려가지고 20을 못 갚았대. 미수가 좀 있었네. 그러니까 이 조건순 이게 타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나도 20 못 갚았는데 했는데 그건 안 적었다고 합니다. 왜 안 적었냐면 그 연 사장이 그 유 박사한테 40 빌릴 때 어머니 도움 주려고 빌린 거거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효도해. 이걸 안 적은 거고. 조건순 너는 사적으로 그냥 빌려간 거니까. 목적이 정확한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는구나. 이자도 안 받으셨어요. 예. 1991년 3월 18일 딸인 유제라 씨가 골수암에 의해 가지고 63세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랑 같은 달에 돌아가셨네요. 어쨌든 딸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녀가 갖고 있던 총 자산 2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여동생 유순한 이부에서 오빠의 도움으로 유학간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로 와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또 미국 가고 싶다고 유학을 보내줬어요. 근데 미국 유학 갈 때 식구도 다 남편, 딸, 아들 다 두고 홀로 단신? 홀로 갔어.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간호학 공부해갖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뭐 대한 간호사협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맡고 이랬는데 이분은 2003년 12월에 92세의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이분도 역시 자신이 갖고 있던 유한양행 주식 1만 주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자, 집이 뭐 아버님의 유지를 이렇게 또 자식들이 또 이어주니까 이 집안 또 아버님의 뜻이 더 숭고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유한양행은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 없는 회사 아니야. 그냥 다 임직원의 회사고 주주들 회사잖아. 그런데 유한양행에서 지금까지 임원들 하셨던 분들이 고맙잖아. 유 박사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그래서 그 고마움을 가족들한테 좀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데요. 가족들을? 네. 그럼 뭐 우리 회사 아닌데 뭐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요 이게. 야 그게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로 그러시면 그렇죠. 어렵죠. 내가 만약에 유 박사의 한 중손자쯤 되면 우린 유한양에 본사 가서 들어눕죠. 우리 할아버지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유언장 나와도 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래 유리분. 그렇지 유리분 내놔 이 개새끼들아. 안 주면 김현장 하고 막 갖고. 그렇지. 야 그놈의 김현장을 한 번도 안 쓸 거면서 계속 불러대고 지랄이야. 김현장 왼쪽에 김현장 오른쪽에 태평양 해갖고 사다를 해갖고 갈 거야. 근데 쓸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럼요. 어떻게 합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박수 받을 일화가 많습니다만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 또 유한양행이 노조가 1975년도에 설립됐거든요. 단 한 차례 노사분기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회사가 1인 거면 문제가 생기지만 회사 당신 거예요 하는데 뭐 노사분기가 생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금 협상이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오너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보다 그 책임과 부담을 여러 명한테 나눠주고 자기 회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에 노사 쪽에서 어떤 한 분이
사측에 불만을 품어서 거기에 대해 얘기했는데 유 박사가 무슨 일인 건지 알아보라고 했고 그리고 유 박사가 이제 사측 협상자들에게 당신들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측 협상자가 그거는 그냥 법에만 있는 거지 적용되진 않는다. 사문화됐다. 네. 그렇게 대답하니까 야 나가 이 새끼들아. 나가 이 새끼야 너는. 넌 자격이 없어. 그렇지. You are fire.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노사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국가로부터 상도 많이 받았어요. 뭐 훌륭한 노사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회사가 이렇게 해주니까 먼저 노조도 거기에 허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IMF로 다 힘들었을 때 유한양행은 노조가 먼저 우리 상여금 반납하겠다. 그리고 우리 일 더 하겠다. 하루 원데이 30분 더하기 운동. 이렇게 해서 회사가 살아난 겁니다. 이걸 사측에서 제안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측에서 하라 그러면 안 하지. 뭐 그치. 뒤에 소리 하고 있어요, 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기업들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측이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거 자르려 그러잖아요, 먼저. 야, 우리 어려워. 정리해고. 나가. 그걸 안 하니까 노동자들이 회사 거 어려우니까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진 게 노동자들의 책임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왜 박근혜 정부 들어가가지고 임금 피크제 한다고 난리잖아. 네. 이거는 임금 피크제는 노사 간에 협약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하라 말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강제로 하는데 이 유한양행은요 2010년에 이미 노사가 협력해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55세인데 늘려요. 57세까지. 대신 이분들의 임금을 깎아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거죠. 같이 살자. 공생의 의미를 여기서 먼저 찾아주셨네요. 참 지금 현 정부는 국가가 개입해야 될 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을 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임금 피크가 뭔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래서 유한양행 다니시는 분들은 그 뭐 노사 갈등 이런 거 얘기하면 혹은 뭐 노사 관계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노노 관계예요. 사가 없어 사가. 다 주인이니까 우리는 다 노동자인데 사장도 노동자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근데 뭐 문제가 또 뭐 있죠.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흐르고 해서 그렇죠. 일단은 다른 문제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유 박사 이해하는데 뭐 나쁜 점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일단 이 회사가 R&D 투자를 잘 하지 않아. 한미약품 같은 거, 한미약품 같은데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네. 외국 수주도 아니에요. 예. 이 회사는 하질 않아. 왜? 이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주인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격적 투자를 안 하지. 투자에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투자를 연에 한 500억 이상씩 절대 안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또 제약이나 이런 약품 쪽은 필요하지. 시장 이게 개발.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카피 약으로는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자기는 꼭 계속 개발을 해 줘가지고 새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카피만 뜨다 보면은 좀 깎이죠 서로. 그리고 그 뭐 제약업계 최초로 뭐 1조 매출을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자산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 그 사실 문제거든. 그렇죠. 그거 풀어야지. 더 투자하고 더 하고 더 연구 개발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유 박사의 어떤 유지를 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잘 따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회사를 키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유 박사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닌가. 예. 직원들 많이 채용하고 예. 사회 활용 많이 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또 연구개발 잘해가지고 연구개발해서 성공하면 또 그거 나눠주고 그렇죠.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경할 수 있는 기업가, 존경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는. 예? 그래서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을 오래전부터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다. 흠잡을 데가 없잖아. 독립운동가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족이래 직원들 정말 가족같이 대하고 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너무 검소한 건 조금 이제 본인한테만 검소한 거지 뭐. 다른 데 막 쓰잖아. 본인한테 검소하고 막 가정부한테 1,000주씩 주고 막 하잖아. 왜 돈 갚아 이 새끼야 그러잖아. 그것도 하나하나 했잖아. 나한테 갚지 말고. 네, 사회에다가. 그렇지. 자꾸 이 작가가 회사를 만들었으면 유일한 박사님과 반대되는 캐릭터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이사장 뭐 지금 금토일 휴가 갈래? 아니면 토일로 휴가 갈래? 직원들을 착취하고. 아이 개새끼들 합의했다. 직원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나 참. 자기한테 사치하고. 아니 토요일이 아니고요. 휴가 기간에 안 가고 추석 끝나고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오늘도 꽉 찼잖아요. 네. 이게 지방에서 휴가를 일러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가고 이 제안을 직원들이 먼저 했다고. 나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래서 휴가 보너스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좋은 이사장이야. 네, 그럼 좋은 이사장. 아주 훌륭한 이사장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지. 네. 그래. 확실한 미원이다, 미원. 유서를 좀 미리 써놔야겠네. 확실한 거는 우리 직원들 돈 갚아라고 미리 유서를 좀 써. 그거는 유서라고 안 부르고 채권 이런 건 채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 확실한 거는 이동영 작가도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쉽게 쓴다 해가지고 아예 또 좋은데 쓰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전 돈 쓰는데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잘 써요. 네.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말아먹은 스토리를 봐봐. 규모가 다른데. 그래요. 자, 유란 박사. 사실은 1, 2, 3 할 분량은 아니에요. 2에서 끝날 분량이었지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1, 2, 3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새삼 노블리스 오블리제 참 어렵다. 어렵지. 예,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려우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그럼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걸 하면은 진짜 엄청난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재벌하고 정부하고 짜웅을 쳐가지고 적산기업에다가 몰아줘가지고 그들이 견인해서 물론 이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해놓은 파이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낙수 효과로 국민들이 잘 살게 됐다라고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재벌들은 국민들을 노동자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탄압의 대상 그리고 교조의 대상 그리고 도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에 많지도 않고 딱 10개만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식을 낳고 내가 일을 하고 이런 데서 조금 겁이 좀 덜 나지 않을까 생각 들었고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 때도 막 그런 거 조사하고 있잖아요.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옛날에는 뭐 삼성전자, 뭐 대우, 롯데 막 이랬죠.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공무원, 한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좀 존경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오래 다닐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그 회사에서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없으니까 맨날 하는 게 무슨 구글 검색하고 딴 나라 거 보고 일본의 어느 회사 다큐 회사나 보고 언제까지 이런 거 다큐를 봐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미래는 이런 거 조금씩 개선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딱 더도 덜도 말고 유한양행 같은 회사가 10개만 생겨라. 이상입니다. 어렵죠? 임파서블한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툭까놓고 재벌 쓰면서 재벌들을 비판한 거 꼭지를 보면요. 특권의식, 적상기업 인수, 정경유착, 특혜와 비호, 노동력 착취, 골목상권 장악입니다. 근데 유한양행 여기 하나도 해당되잖아. 유일한 박사는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혜는 받았지. 근데 그 특혜, 자기가 그 특혜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사회에 베풀어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절반만 해당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개혁할 곳이 많죠.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언론도 개혁해야 되고 재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권 개혁도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했고요. 네, 우리 사회에 존경할 수 있는 기업과 기업인 유 박사 말고 다른 분이 있는지 또 찾아보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S의 허씨 가문 한번 할까? 그래도 독립운동가들한테 돈도 지원해주고 그런 가문인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삼성 특집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누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드의 우산 속에 또 한 명 들어가 계시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엔젤 펀딩 속에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합시다. 제공, 이재천, 안상보, 시드니 솔미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